여름철, 모기 때문에 잠 못 주무시는 분들 많으시죠? 귓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를 들으면 정말 괴롭고 잠도 싹 달아납니다. 그래서 모기향도 피우고 스프레이도 뿌리는데 화학 냄새 때문에 머리 아프고 특히 아이들이 있는 집은 좀 꺼리게 되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농촌진흥청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특정 식물들이 화학 방충제만큼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부작용은 전혀 없으면서 말이죠. 집 주변에 몇 가지 식물만 제대로 배치해도 모기 침입률이 90% 이상 줄어들 수 있다는 건데요. 오늘은 이 식물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모기가 우리를 어떻게 찾는지 알아야 합니다. 모기는 우리가 숨 쉴 때 나오는 이산화탄소와 땀의 젖산 냄새를 감지해서 찾아오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숨을 쉬는 한 모기한테는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신기한 건 특정 식물들이 내는 시트로넬라, 리나룰, 멘톨 같은 천연 성분들이 모기의 냄새 감지 능력을 완전히 차단해버린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투명 인간이 된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죠. 실제로 이런 방충식물들은 모기를 쫓아내기도 하지만 아예 인식하지 못하게도 만드는데요. 그래서 효과가 더 지속적이고 강력한 것입니다. 첫 번째, 로즈제라늄. 모기쫓이 식물이라는 별명을 가진 대표적인 허브인데요. 시트로넬라 성분이 엄청 많이 들어있어서 효과가 정말 강력합니다. 현관이나 베란다 입구에 두면 모기들의 1차 침입로를 완전히 차단할 수 있죠. 크기도 30에서 60cm로 적당해서 실내 어디든 배치하기 좋고 햇빛 좋아하고 흙이 마르면 물만 주면 되니까 관리도 쉽고요. 20에서 38도 사이에서 잘 자라니까 우리나라 기후에 완벽하게 맞죠. 겨울에만 10도 이하로 안 내려가게 실내에 두시면 됩니다. 두 번째, 라벤더. 특유의 은은하고 상쾌한 향기로 모기뿐만 아니라 파리, 나방까지 다 쫓아냅니다. 리나롤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시중 모기 퇴치제에도 많이 쓰이죠. 침실에 두면 모기도 쫓고 숙면까지 도와주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고요. 불면증이나 스트레스에도 좋습니다. 다만 햇빛을 좋아해서 하루 4~5시간은 직사광선이 필요하며 과습에 약하니 물 주실 때 주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 바질. 바질은 강한 향으로 모기와 지파리를 확실하게 쫓아냅니다. 메탄올과 시네올 같은 성분이 모기가 정말 싫어하는 향을 내거든요. 주방 창가에 두면 요리할 때 따서 쓰고 파리까지 쫓아낼 수 있고요. 특히 토마토와 함께 심으면 토마토 뿔벌레 같은 해충도 막아주죠. 잎을 으깨서 피부에 바르면 천연 모기약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18에서 24도에서 잘 자라면 통풍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페퍼민트. 톡 쏘는 상쾌한 멘톨 향이 특징인데 모기뿐만 아니라 나방, 벼룩, 개미까지 다 쫓아냅니다. 심지어 모기 유충을 죽이는 효능도 있죠. 그런데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번식력이 장난 아니라는 겁니다. 땅에 심으면 온 동네가 페퍼민트 밭이 될 수 있으니 화분에서만 키우시는 것이 좋고요. 적당한 햇빛을 좋아하며 16에서 22도에서 잘 자랍니다. 캠핑할 때 페퍼민트 오일을 옷이나 피부에 바르면 모기 물림 방지에 탁월한 효과가 있죠. 다섯 번째, 로즈마리. 바다의 이슬이라는 뜻인데 정말 바다처럼 시원한 향이 납니다. 캄파, 유칼립톤, 리모넨 성분이 모기, 진드기, 벼룩까지 다양한 해충을 쫓아내죠. 햇빛을 좋아해서 하루 최소 3~4시간은 강한 햇빛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베란다나 정원에서 키우는 게 좋습니다. 고기 구울 때 조금 따서 쓰면 향도 좋아요. 15에서 25도에서 잘 자라고 통풍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레몬그라스. 레몬 향이 나는 허브인데 시트랄 성분이 벌레 퇴치에 효과적입니다. 시중 모기 퇴치제의 주요 원료로도 많이 쓰이고요. 따뜻하고 습한 환경을 좋아해서 겨울에는 꼭 실내로 들여놔야 합니다. 아시아 요리에 널리 쓰여 요리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일곱 번째, 마리골드. 독특하고 진한 향기로 진딧물, 모기, 선충, 달팽이까지 거의 모든 해충을 쫓아냅니다. 특히 뿌리에서는 천연 선충 살충제를 생산해내죠. 햇빛을 좋아하고 10에서 22도에서 잘 자라. 우리나라 기후에 잘 맞고요. 텃밭 근처에 심으면 작물 보호에 정말 효과적입니다. 식물만 사다 놓으면 되는 게 아니라 배치가 진짜 중요한데요. 한 연구에 따르면 모기의 침입 경로를 차단하는 전략적 배치가 효과를 3배 더 높인다고 합니다. 1차 방어선, 현관 입구. 모기의 주 침입로인 현관 입구 양쪽에 로즈제라늄을 배치해줍니다. 2차 방어선, 실내. 거실 창가에 라벤더, 주방 창가에 바지를 배치하면 파리까지 쫓고 요리할 때 따서 쓸 수 있습니다. 침실에는 라벤더나 로즈제라늄 중 하나만 두시는 것이 좋은데요. 너무 강한 향은 수면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3차 방어선, 베란다. 페퍼민트, 로즈마리, 마리골드를 단계적으로 배치해서 1차, 2차에서 못 막은 벌레들을 여기서 잡아줍니다. 주택이나 마당이 있다면 집 둘레를 따라 로즈마리나 라벤더를 심어주는 것도 좋은데요. 그러면 집 전체가 방충구역이 되는 거죠. 물주기부터 알려드릴게요. 대부분의 허브 식물들은 과습을 싫어합니다. 흙 표면이 마르면 화분 밑으로 물이 나올 때까지 충분히 주세요. 아침에 주는 게 좋고 저녁에 주면 밤새 습해져서 곰팡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받침의 고인물은 모기 서식지가 될 수 있으니 꼭 버리세요. 햇빛 관리도 중요합니다.
로즈마리와 라벤더는 직사광선을 많이 필요로 하고 페퍼민트는 방그늘에서도 잘 자랍니다. 각 식물의 특성을 고려해서 배치하세요. 겨울철 관리는 이렇게 하세요. 로즈제라늄, 바질, 레몬그라스는 추위에 약해서 실내로 들여놔야 합니다. 라벤더와 로즈마리는 어느 정도 추위를 견디지만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면 실내가 안전하죠. 병충해 예방하려면 통풍을 잘 시키고 과습을 피하고 정기적으로 잎 상태를 확인하세요. 초기에 발견하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첫째, 커피 찌꺼기 활용법. 커피 마시고 남은 찌꺼기는 버리지 마세요. 햇볕에 바싹 말려서 화분 주변에 뿌리거나 캠핑할 때 양초와 함께 태우면 천연 모기향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페인과 타닌 성분이 벌레들을 쫓아내거든요. 둘째, 계피 활용법. 계피 3-4개를 물 500ml에 넣고 10분을 끓인 다음 식혀서 스프레이통에 넣으면 천연 방충 스프레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기뿐만 아니라 진드기까지 잡아주죠. 한두 시간마다 뿌려주세요. 셋째, 마늘. 마늘가루 1티스푼을 물 1리터에 넣고 식초 한 방울 추가해서 스프레이로 쓰면 진딧물, 응애까지 잡아줍니다. 근데 냄새가 좀 강하니 사람 없을 때 사용하세요.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궁금하시죠? 이런 방충식물들을 제대로 배치한 가정에서는 모기 침입률이 평균 87% 감소했다고 합니다. 특히 지속성이 뛰어난데요. 화학 방충제는 몇 시간이면 효과가 떨어지는데 반해 식물은 24시간 지속적으로 방충 성분을 방출하죠. 로즈제라늄과 라벤더를 조합해서 사용하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서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경제성도 뛰어난데요. 한 번 투자로 3-4년간 사용할 수 있으니 방충제 연간 사용 비용의 10분의 1 수준이죠. 처음 세팅할 때 10에서 12만원 정도면 화분, 흙, 식물 모두 다 포함해서 충분합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요. 로즈제라늄은 현관에, 라벤더는 침실에, 바질은 주방에, 베란다에는 페퍼민트, 로즈마리, 마리골드를 배치하시고요. 식물을 키울 때는 통풍과 햇볕을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초보자분들은 로즈제라늄, 라벤더, 바질 이 3가지부터 시작하는 걸 추천합니다. 일주일만 키워봐도 확실한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번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모기 없는 쾌적한 여름 보내세요.